안녕하세요. 심령 현상 제보드립니다. 제가 현재 아이와 둘이 살고 있고 집에 산 지는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잘못된 비방일 수 있지만 술 마시고 저도 모르는 사이 소금과 쑥을 태우는 일이 종종 있었고 자고 일어나며 모르는 멍자국들이 하나둘 있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의 말을 듣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은 섀도우가 보이고 삼신할머니 같은 분이 꿈에 나오고 몇 주 전 밤잠을 설치다가 거실에서 저와 같은 눈매, 제보자님과 같은 눈매를 가진 무언가를 봤다며 얘기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따님이 했다는 말이겠죠? 따님이 이제 그런 걸 봤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주는 90%라는 것을 잘 알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가끔 센서등 오작이 있어 아예 떼어버렸고 센서등 쪽에 호기심에 어플을 써보았고 거기서 어떠한 형체가 잡혔습니다. 근데 어플은 이제 저희는 참고용이라고 해요. 어플에 찍혔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심령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을 오고 공황, 우울 장애로 약을 계속 먹고 있고 숙면 말고는 전혀 도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직기를 신청해보고 싶었지만 집안꼴이 말이 아니라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집에 있으면 굉장히 나태해지고 살자 시도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에게 그 모습을 보이기 싫어 늘 문을 잠그고 혼자 죽음의 길까지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게 정신 문제일까요? 심리적 문제일까요? 이제 좀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참고로 폴더가이스트 현상도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제보로만 끝낼 게 아니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령 상담소에서 무당집으로 바뀌는 거예요. 당직기를 제보하고 싶었지만 어떠한 이유로 못한다. 그래서 무당집이 존재한 건데 이제 심령 상담소에서 무당집 같이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게 정말 심리적인 문제일지 뭐 심령적인 문제일지 집안에 무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사연을 채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왜냐면 죽음의 길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일단 채택은 했어요. 이게 당직기까지 저희가 가정방문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오늘 좀 그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님 집을 좀 볼게요.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어? 잠깐만. 나 이거 지금 받아왔는데 화장실에 부적이 있네? 잠시만요. 그건 누가 써준 건데? 절에서 쓴 건가? 집안에 대한 좀 부적인데 왜 부적이 두 장이지? 어딘가 한 장이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화장실에 부적 두는 경우 별로 없어요. 안방 제보자님이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신다고 해서 이제 방에서 주무신다고는 하는데 이게 주무시는 방 시간이 멈춰 있네요. 7월 진짜 제보자님 말씀대로 제보자님이 되게 무기력할 거예요. 시계도 멈춰 있는 거야? 왜냐면 이거 좀 전에 제가 찍어달라고 해서 받은 거거든요. 시간이 안 맞는데. 좋아요.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입구, 어, 그 혹시 이렇게. 네, 앞에 그 부적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거 스님한테 받은 거예요? 네네, 아, 그럼 화장실에 있는 것도 스님이 쓰신 거죠? 네네. 아니, 딱 봐도 이건 무당이 쓴 게 아니라 스님이 쓴 것 같아갖고. 여기하고 거울 쪽하고 신발장하고 옷장 아래 그리고 아이 책장 아래 두 장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오면 바로 이쪽이 창고방인데요. 원래는 이게 드레스룸으로 처음에 이사 올 때는 썼었는데 네네네. 여기가 그냥 기분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자주 안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캠핑 같은 거 다니고 하다가 보니까 짐을 다 넣다 보니까 이 방이 좀 정리가 안 돼서 그럴, 엄두가 안 나서 이렇게 됐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여기가 아이방. 지금 정리를 하는 중인데 이 방에서도 밖에서 소리도 많이 들리고 아이도 이 방에 오면은 오래 못 있더라고요. 주로 그리고 어떤 이 소리가 들려요? 방에만 사실 말소리 같은 것도 들린다 하고, 그리고 이 방을 도배를 새로 한 건데, 이 방에서만 곰팡이가 났었어요.
여기가 화장실. 습하진 않은데 이게 되게 건조한데 네네. 또 곰팡이가 엄청 많이 생겨요. 이게 바지 문도 않은데. 열어놓고 환기도 해놨는데 여기만 유독 좀 그러네요. 곰팡이가 곰팡이가. 좀 많이 쓰네요. 네. 이쪽 라인에서 보통 아이가 스노우 같은 걸 많이 검은색 물체를 많이 본다고 하거든요. 여기 화장실 안에서나 아, 부엌이랑 화장실 라인 쪽. 아이가 여기서 잠을 자는데 네. 여기서 저랑 비슷한 파란색 옷을 입은 저랑 눈매가 비슷한 여자랑 눈을 마주쳤다. 근데 나랑 눈이 마주치고 사라졌다. 그 얘기를 한 게 여기. 그리고 원래 이사 오기 전에 여기 못이 빼곡히 박혀 있었어요. 좀 도배를 하면서 이제 시계하고 액자만 걸 수 있는 못만 남겨놓고 다 못을 빼고 도배를 한 건데 며칠 전에 여기 원래 액자랑 시계랑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못이 빠졌어요. 그냥 뚝 음, 하더니 두 개가 갑자기 와르르 하면서 액자가 떨어져 있었고 유독 주방 쪽에서 약간 뭐가 떨어지거나 이런 소리들이 좀 많이 나고요. 여기가 베란다. 여기서도 아는 지인들은 여기서도 귀신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지인들이 귀신을 봤다고요? 지인들 중에 조금 영안인 사람들이 조금 있는데 집에서 뭐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자면 가위가 많이 눌린다고. 여기가 안방이며 이게 종인데 얘가 자주 떨어졌었어요. 이렇게 놨는데 이유 없이 떨어진 적이 많았었고 여기 침대에서는 딱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딱 제가 자는 쪽은 분홍색 라인. 그 분홍색 라인을 벗어나면 뭔가 오싹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은 화장실 갔다가 밤에서 깨서 자려고 누웠는데 누군가 막 몸을 막 더듬는 것처럼 한번 소름이 확 끼치더라고요. 근데 아이도 저 방에서 유독 소름 끼친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분홍 색깔 네네. 넘어가면은 그 구석탱이 있잖아요. 거기 한 번만 좀 네. 가까이 가주시겠어요? 근데 사람들도 여기 요 라인에서 그 누가 자고 있더니 여자가 쳐다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벽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안방에는 못이 박혀 있었나요? 안방에는 요거 못 박혀 있었던 것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게 그 이사 오기 전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네네. 이렇게 된 장못이 거실 위에 쭉 되게 한 여덟 아홉 개가 박혀 있었어요. 안방에는 저게 다고요? 네네. 저거랑 저기 지금 달력하고 저기 액자 지금 있는데 하고 딱 세 개. 여기가 아파트인가요? 네네. 몇 층이에요? 1층. 1층이면 말소리가 들린다. 이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데. 일단 여기 이사 오신 지 6년 되셨다 했잖아요. 네네. 그럼 제보자님 혹시 무언가를 보거나 하신 건 없으세요? 가끔 소름 끼치거나 뭔가 그럴 때는 좀 한 번씩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유 없이 그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이유 없이 그냥 식당에서 밥 먹고 내려오다가 갑자기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일단 첫 근데 번째가 네, 이유 없이 허리 수술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세 번째인데. 네, 네네네. 저도 네, 디스크가 조금 네, 통증이 조금 있었다가 그게 네네네네. 이제 터지면서 그쵸? 이제 그러면서 응급실에 한번 실려갔었는데 그때 터졌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술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반 전에 이제 2층에서 이제 밥을 먹고 굴러 떨어졌어요. 누가 발목을 확 잡는 것처럼 잡아서 떨어지고 한 달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는 넘어진 적 없으시죠? 그 뒤로는 아직까지는 다친 곳은 없고 다리에 이제 피를 좀 본다거나 좀 그런 건 있었고 그리고 아이가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코피를 계속 쏟았어요. 이유 없이. 병원에 가보셨어요? 병원에 가봤는데 병원에서는 점막이 약해서 그렇다. 아, 점막이 라고는 약해서. 네, 근데 일어나면은 그냥 줄줄줄 흐르듯이 막 화장실에도 막 피가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피가 나고 아, 거기가 그 혹시 정도 건조하나요? 그렇게 건조하지도 않아요. 근데 일단은 넘어진 부분에 있어서는 허리 수술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누군가 발목을 잡은 것 같아갖고, 아, 잡는 느낌이 났고,
2층에서 떨어졌다 그러니까 구르셨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허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걸 경험해 봐서 일단 이 부분을 좀 약간 빼볼게요. 빼야 될 부분들을 일단 빼볼게요. 왜냐면 그 뒤로도 계속 넘어지거나 누군가 발목 잡는 현상이 있었으면 이거는 좀 약간 의심해 볼 법한데 우선은 그 부분은 잠깐 빼고 그럼 중요한 건 제보자님은 본 적은 없으시네요? 그냥 뭐가 픽픽 지나다니 느낌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뭔가를 봤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아, 그 느낌만 있었고 네, 따님만 네, 그러면 섀도우를 좀 보신 거네요? 네. 딸만 그렇게 계속 보이고 하니까 제가 사연을 쓰고 이제 들어다 보니까 옛날 생각을 조금 했는데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무당집을 갔다가 가스라이팅을 한번 좀 당한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가스라이팅인가? 아니면은 저 사람이 진짜 저래서 저런 건가? 라고 좀 헷갈리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모임에서 엄마를 만났는데 자기가 이제 무당이다. 근데 지금은 잠깐 신을 내려놓고 있다. 근데 자기 신엄마가 있는데 제가 아이랑 둘이 이제 사는 이제 한부모 가정이다 보니까 너네 점사 무료로 봐준대 엄마가 너네 어떤가? 와봐라. 이렇게 해서 갔어요. 갔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을 많이 보다 보니까 검색을 또 해봤어요. 화장실 가가지고 몰래. 이 점집이 진짜 점집이 있는 점집인가? 없는 점집인가? 하고 했는데 있는 점집이더라고요. 간판이 있는 가서 갑자기 아이한테 신이 내렸다. 동자선녀가 왔고 그래서 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신 받을 지금 그것도 없고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는 뭘 할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조금 아이 눈빛 같지 않을 때가 한 번씩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조금 신뢰가 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네가 대신 받아라. 아이 신줄을 가져와서 네가 대신 받아라. 그분이 진적고신지 뭔지 하셨을 때 이제 그때가 코로나 때여서 사람을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와서 좀 도와주는 일을 하고 돈벌이 좀 할래. 그래서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래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실려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나보고 이제 11월이면 너 신 받는다. 너네 엄마가 도와줄 거다. 그리고 아이가 이름을 팔아줘야 되는 사주다. 명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칠성줄에 올린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같이 가가지고 400만 원을 들여서 칠성줄을 올렸어요. 하셨어요? 네, 칠성줄을 올려야 된다 해서 이제 아이 문제다 보니까 제 문제였으면 그냥 에이 뭐래 이러고 넘어갔을 텐데 아이다 보니까 그냥 칠성줄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400만 원을 해서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뭐 물고기를 방생하는 사진, 뭐 네 딸은 신줄이 너무 세서 아무데나 가서 기도하면 안 된다. 뭐 그래서 무슨 이순신 장군 뭐 그런 데나 뭐 물고기 방생해 주는 거 뭐 그렇게 많이 했다. 그리고 뭐 쌀 가지러 와라. 뭐 이러면서 자꾸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가 이제 그걸 끝나고 나서 엄마는 계속 물어봐요. 뭐 그 형엄마한테는 연락 없냐? 딸 조심해라 뭐 이런 말이 없냐? 얘기를 했는데 아무 말도 없던데 그러니까 그게 끝나고 나서부터 그냥 끝인 거였어요. 근데 애가 계속 안 좋아지고 이러니까 그 언니랑은 그냥 연락을 하고 지내니 언니 요즘 나 너무 힘들다 애가 왜 저럴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너 천황나무에다가 빌어준대. 그러니까 언제 한번 와 이러길래 그냥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언니 진짜 그 어머니한테는 너무 감사하다 전해주고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내 살 길 살겠다. 그러고서 또 몇 주 있다가 이제 그 언니가 나 다시 신내림 받았어. 나 점집 차릴 거야. 놀러 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또 너무 그런 소리를 계속 신이 왔다, 뭐, 나한테도 신이 왔고, 뭐, 얘한테도 신이 왔고, 뭐,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러고 나서 연을 끊었어요. 그 사람하고는. 네. 그리고서 두 번째 무당이 또 있어요. 이게 에, 몇 년 전이에요? 첫 번째 무당은 한 5년 정도 됐을 때인 것 같긴 자, 해요. 아이가 지금 네. 몇 살이에요? 아이가 지금 12살이야. 그럼 5년 전이면은 초등학교 1학년? 1, 2학년 내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신이 왔다고 그 무당이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네, 신이 왔다, 뭐, 동자선녀가 왔다, 뭐, 안 받으면은, 뭐, 신병 와서 명줄도 짧아서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리고 그 두 번째 무당은 뭐라고 했나요?
두 번째 무당도 뭐 동자선녀 왔다. 근데 자꾸 빌어줘라 조상들. 아 그리고 첫 번째 무당한테 그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당한테 아이 그 명줄 올릴 때 그 칠성줄에 올릴 때 저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너 빨리 신 받아야겠다. 애 칠성줄 올리는데 너네 조상들이 잔치하는 줄 알고 지금 점집 밖으로 줄을 서 있다. 내가 허리가 아파 미치겠다. 이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무당은 공자 선녀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네가 돈도 없고 뭐도 없으니 일단 빌어줘라. 아직 애기다 보니까 빌어줘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초를 켜주겠다 우리가. 근데 초를 켜는데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한 뭐 20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정도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보겠다. 아껴 쓰더라도 해보겠다 했는데 자기 신들은 까다로워서 합의를 봐야 된대요. 저하고 합의를 봐야 돼서 77만 7,700원을 주면 그걸로 상을 차려서 신하고 저 합의를 봐서 그게 허락이 되면은 이제 20만 원씩 촉값을 내면 된다. 근데 네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신들은 까다롭기 때문에 난 바로 촉 꺼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온 게 스님한테 이제 와서 백일기도 올리면서 이제 이름이 좀 세다 해가지고 이름을 받았어요. 새로운 이름을. 그래갖고 그 스님한테는 이제 초하룻날하고 보름하고 이제 가서 거기서 가서는 계속 기도 드리고 부적 써줬던 스님이 그 스님이세요. 그래갖고 자기는 돈 필요 없다 해가지고 그냥 제가 되는 대로 이제 돈 드리면 백일기도랑 이제 가끔 이제 거울에 그러니까 왜 부적을 붙여놨냐면 아이가 하도 귀신을 많이 보니까 거울을 타고 들어올 수도 있다 해가지고 거울 위에다가 저렇게 해놓으라고 하셔서 마지막에 이제 여기 스님한테 오기까지가 요렇게 길이 있었어요. 제가 시작 전에 얘기를 했어요. 사진 보고 일단 부적을 보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거 이거는 절에서 받아온 것 같은데라는 말을 했어요. 미리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부적이 지금 짝수로 붙어 있잖아요. 짝수로 붙어 있는 걸 떠나서 누가 봐도 저건 쓴 부적이에요. 누군가가 경명가로 쓰긴 썼는데 종 표시를 해놨잖아요. 저거는 이제 말 그대로 무당들이 잘 안 써요. 스님들이 많이 쓰지. 그래서 제가 대번 얘기했던 거고 일단 네네. 그래서 귀신 때문에 부적을 그러면 8장을 받아오신 거네요, 총. 네네네. 아이가 계속 안 좋고 계속 보니까 일단은 봐야 되지 말아야 될 걸 자꾸 봐서. 거울통을 응. 올 수도 있다. 현관에 붙은 건 현관에 들어올 수도 있다. 신발장은 신발 타고 들어올 수도 있다. 아이 책상은 책상 밑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책상 밑에는 그냥 네가 붙이고 싶은데 붙여라. 네가 그냥 기운이 안 좋은데 붙여라 음, 하셔가지고 아이 방에는 보면은 책상하고 책상밖에 없어갖고 벽에 붙여놓으면 또 아이가 신경 쓸 것 같고 그래서 책상 밑에다 붙인 거는 제가 붙인 거예요. 사실 제가 지금 제보자님한테 이렇게 부당집까지 연결한 이유는 네. 제보자님이 살기 힘들다고 이제 죽음의 길까지 선택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이건 제보자님이 좀 문제이신 것 같은데 해서 제가 이제 연결을 한 건데 일단 그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갈게요. 너무 죄송하지만 아이를 혼자 키우신 지가 이제 한 7년 정도 되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 혼자 아, 키웠어요. 처음부터? 아, 네. 저는 이제 이사 온 기준으로 본 건데 혼자서 많이 힘드셨겠다. 그럼 공황장애는 언제부터 좀 오신 거예요? 공황장애는 여기 한 3년, 4년 전에 왔는데 병원에서 왜 이제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빨리 좀 왔으면 좋았을 걸. 왜 이제 왔냐 해가지고 지금 3, 4년째 계속 공황장애랑 우울증약 그리고 정서불안이나 지금 수면장애도 심해가지고 그래서 약을 받아서 계속 먹고 있어요. 그래도 잘 견디시고 있는 거죠. 네, 잘 견디시고 있는 건데 일단 아이만 본다. 제보자님은 오싹하기만 하고 그리고 네, 자꾸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술을 마시면 술을 좀 안 좋은 시기에 마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빙의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저는 기억이 아예 안 나는데 내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나는 얘 할머니다. 그리고 나는
얘가 술을 마셔주니까, 얘가 술을 마셔주고 담배를 펴주니까 나는 얘를 떠날 수가 없다. 나는 얘를 계속 술을 먹게 할 거다. 얘 몸에 들어가서 얘가 술도 먹어주고 담배도 펴주니까 얼마나 좋냐. 그럼 너 같으면 가겠니? 이거를, 그러니까 두 명이 그거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각각 다른 날에. 그러면 술 한 번 있었던 거예요? 안 좋았을 때 먹은 적이 있었고, 한번 좀 술 마실까 해서 마셨는데, 그날 제 주량이 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애가 눈깔이 돌더라고 하더라고요. 눈알이 돌았다고. 눈알이 돌아가지고, 자꾸 뭐라 하길래, 그래, 제가 무슨 말 하나 보자. 갑자기 쟤 왜 저러지?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처음에 막 하더래요. 막 나는 할머니고, 막 내가 다 막 어쩌고저쩌고 뭐 했다. 이제 가셔라. 그러니까 왜 얘한테 붙어 있냐, 그러니까 가셔라 그랬나 봐요. 그 지인이 자꾸 술 먹이지 말고 가셔라. 얘 술 많이 먹었다. 그랬더니 나 싫은데 나 얘 계속 술 먹일 건데 난 얘가 술 먹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각각 다른 사람인데 두 명 다 제가 빙의 됐을 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따님이 뭐 안 좋았었다가 따님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안 좋았었던 거죠? 갑자기 애는 같지 않았을 같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내 딸인데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어쩔 때는 이렇게 약간 애가 눈이 변하면서 약간 가끔 섬뜩하다? 따님한테 그걸 느낀다. 네. 그럴 때가 왔다 갔다 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눈빛이 좀 아이 눈빛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빛인 것 같다. 그럴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건 제보자님이 빙의 증상 있고 공황장애 오고 네. 따님 뭐 그렇게 느낀 게 그럼 딱 그 무당 만났을 때네요? 네네. 그때 만나고, 그러고 나서는 그런 막, 아이의 눈빛, 뭐, 섬뜩하다, 이건 없었고, 근데 계속 아이는 뭐, 검은 그림자, 뭐, 섀도우, 뭐, 이렇게 막, 꿈에 삼신할머니가 나왔어, 막,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더라고요. 아이가 그 좀 보네요.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검은 그림자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검은 그림자로 약간 사작 이렇게 지나가듯이, 근데 그 몇 살 때예요? 처음 얘기했던 게. 처음 얘기했던 게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쯤부터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버릇이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귀신을 봤다 안 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은 이제 영해말 가서 귀신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 네. 이제 좀 심리적으로 가면은 공포감으로 인해서 뭐 귀신을 본다. 제가 갑자기 이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뭐 그런 케이스인데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없다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없는 게 이상할 것 같긴 해요. 저희 집에요, 귀신이요? 아니 그니까 지금 보면은 제보자님이 저한테 뭐 5년 전, 6년 전 이야기는 하셨는데 그 전부터 좀 무당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무속 세계에 대해서? 어머니가 이제 절에서 이제 사시는 분은 아니고 약간 엄마 말로는 약간 땡중? 그러니까 네. 신기도 조금 있고 절처럼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약간 엄마 말로는 그 당시에는 약간 땡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네네네네. 그러니까 절에 있는 그래서 보살님. 네, 그분한테 처음에는 이제 엄마가 이제 가끔 그런 걸 많이 하셨을 때가 모르게 속옷 벗어두고 가라, 뭐, 길 조심해라, 너 차 조심해라, 어디 놀러 가지 마라, 뭐 이런 말들은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또 어디 점사를 보고 왔구나 정도는 있었고, 그리고 처음 그냥 무당집을 간 거는 지인분 중에 신내림을 받으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아이 낳고 나서 좀 안 좋았어요. 아이를 뭐 입양을 보내라. 부모님은 네네네. 약간 이런 식, 너의 인생을 위해서 어쨌든 그러면 좋겠지 않냐 이러면서 저는 키우겠다 이렇게 하고 좀 부모님하고 그때 좀 실랑이가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아는 지인이다 보니 지인이 설마 사기치겠나 이래갖고 어머니가 거기 가서 이제 점을 보셨나 봐요. 아이랑 나랑 이제 잘 살 수 있을지. 그때 처음 이제 이모님이 저한테 딸한테 나한테 전화 좀 달라고 해서 처음 무속인하고 대화를 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제예요? 12년? 그게 13년? 11년, 11년. 11년? 일단은 뭐 이런 환경 속에서 좀 힘드시다 보면 당연히 공황장애도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죠. 지금 보면은 집만 봐도
일단 제보자님 자체가 되게 무기력해져 있어요. 그리고 네. 아이가 코피를 쏟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점막이 약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보통 건조하거나 되게 습하면 그런 경우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보자님 집을 보면은 곰팡이가 좀 있는 곳들이 있어요. 아이가 있는 곳, 네. 그리고 자는 곳. 그리고 이제 화장실 라인은 제가 지금 곰팡이가 왜 쓴지 모르겠는데 우선 지금 곰팡이 쓴 자국들, 그러니까 쓴 위치를 보면은 사람이 자는 곳이에요, 우선. 그래서 아까 제가 자세히 봤는데 모서리 쪽 보여달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에어컨 그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보통 네. 에어컨이 있으면은 배수관 때문에 좀 곰팡이가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네. 라인 쪽엔 지금 곰팡이가 쓸어 있단 말이에요. 집에 혹시 날파리 같은 것도 좀 많나요? 날파리는 별로 없어요, 날파리 생각보다. 별로 없다. 시점은 첫 번째 무당을 만났을 때거든요. 네네. 제보자님은 지금 다 느끼고만 계세요. 보신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아이는 보긴 봤지만 습관처럼 많이 봐요. 꿈에서도 네. 보고. 첫 번째 무당 말고도 그 전에 무속적인 걸 알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본 거는 제보자님도 이미 어렸을 때부터 나도 모르게 지금 무속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경이에요. 제보자님 가족분들이 무속적인 거나 아니면 불교 이쪽에서 좀 많은 일을 해왔고 제보자님한테 관여가 있었기 때문에 제보자님도 모르게 이게 몸에 밴 거거든요, 지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이 습관이 따님한테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보자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제보자님도 어떻게 보면은 너무 힘들었고 딸을 위해서 간 거긴 한데 부당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제보자님도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빙의일 수도 있고 정말 조상님이 왔을 수도 있는데 제보자님이 지금 그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너 차 조심해라 뭐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다 했잖아요. 속옷도 두고 가고 제보자님이 살아온 이 세월을 제가 듣다 보면요. 제보자님이 그 습관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무속적인 습관을. 어머니가 하셨던 걸. 이게 근데 되게 어.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제보자님 모르게 따님도 이제 무속적인 이게 습관화가 돼요. 일단 심령적인 걸 떠나서.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첫 번째 무당이 가스라이팅을 5년 전에 했다 했잖아요. 네네. 모임에서 만난 무당이 신을 모셨다가 잠깐 신을 내려놨대요. 그럴 순 없어요. 그건 신이 떠난 거예요. 어느 무당이 잠깐 신을 내려놔요. 애초부터 이게 말이 안 됐고, 그리고 신을 안 받으면 딸이 죽는다, 명줄이 짧았다. 따님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다고 했죠. 네네. 신이 그 정도로 왔으면 따님이 말문이 튀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쵸? 네네. 그러니까 제보자님 주눅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보자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제보자님 상황에서 충분히 이룰 수밖에 없었다는 건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이 무당이 할 소리냐 이거예요. 사실, 진짜 어린 나이에 신이 오는 경우가 있긴 해요. 오면요, 네. 말문부터 튀어요. 제가 그걸 좀 몇 번 봤는데,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신이 갔다고 했을 때 제가 그 콧방귀 끼는 이유가, 그건 부모님이 알아요. 무당이 말하기 전에 부모님이, 뭔가 온 것 같은데 이상한데 이거 대번 알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따님이 좀 어땠어요 그때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눈빛이 약간 무서웠다 낯설게 느껴졌다라 그랬잖아요. 이건 제보자님이 그냥 느끼기만 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쵸. 그 무당한테 들은 말 때문에 제보자님이 괜히 그 눈을 끼게 되는 거예요. 색안경. 그리고 어머니가 400만 원 주고 칠성주를 올렸다라는 거, 칠성주를 올린 게 아니라 명다리를 올렸겠죠. 그쵸? 네네. 그러니까 400만 원짜리 명다리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보자님 불러서 심부름도 시키고 약간 좀 식모살이를 시킨 거잖아요. 어떻게든 제자 만들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무당이랑은 연락 안 하시잖아요. 네. 지금 보면 제보자님이 이때부터가 가장 힘들었어요. 첫 번째 무당 만나고부터. 지금 모든 네, 시기가 그랬던 거. 그때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제보자님은 더 무속적인 의미를 더 두고 저한테는 이렇게 제보는 했지만 많은 방법을 찾고 있어요. 불교든 뭐 이쪽이든. 맞아요. 그때 이후로 신경 쓰이거나 뭔가 애가 조금만 이상해도 무속을 자꾸 찾게 되고, 다른 무당한테도 물어보게 되고, 이게 진짜일까? 이 사람 말이 진짜일까? 아니면은 괜히 말을 안 들었다가 조금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을 안 들으면은 우리 집에 양밥을 넣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조금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쵸.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더 안 찾아가야지.
그게 맞는 거죠. 지금 보면은 제보자님이 그 따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저는 이해는 해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따님이 나이도 어린데 무속 세계를 알고 이제 알아가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섀도우가 보이고 뭐가 보이고 한다고 하는데 어머님이 걱정을 하면서 무당집을 가면서 따님이 지금 거기 스며들고 있다고 습관처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는 따님이 크잖아요. 그러면 제보자님처럼 무당집을 찾게 돼요. 그리고 좀만 일이 있으면 무속적으로 풀라 그래요. 그래서 애초부터 무당들이 이게 잘못된 게 아우 진짜 무당들 아우 제보자님한테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제보자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하나 집어주는 거고 설명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아우 진짜 이 무당들 두 번째 무당 뭐 동자선녀가 왔으니 비로줘라라는 말을 했잖아요. 초를 키고 네. 아니 그 동자선녀가 왔는데 초 키고 뭘 빌 거야. 그냥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초 킨다고 해서 달라지나? 1도 안 달라지지. 얼마나 신발이 좋으면 자기가 그걸 누르려고. 그거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그 합의봐야 한대 했잖아요. 자기 신이랑. 그러면서 77만 7,770원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 네네네, 맞아요. 맞죠? 77만 7,770원. 이거는 합의 볼 때 받는 돈이 아니라 이제 어떠한 일을 하고 3일 정성으로 일을 치른 후 그때 올리는 돈이 77만 7,7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어디서 보고 들은 건 있어갖고 이거를 합의 본다 해서 그 돈을 달라고 한 것 같은데 실질적인 돈은 저 돈은 3일 정성할 때 치성이나 굿하고 끝난 이후에 3일 정성 비용으로 받는 돈이에요. 제보자님이 이제 어디가 당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안 하면 초 꺼버린다. 그 초 끄셨나요? 아예 77만 7천 원은 엄두가 안 나갖고 아예 안 했어요. 별일 없었죠. 그러고 나서 별일 없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거, 아니 죄송합니다. 아이를 가지고 큰일처럼 얘기한 것 자체가 완전 진짜 어우 거기 어디에요? 좋아요. 일단 네 이거부터 정리하고 지금 하나하나 갈게요. 그리고 이제 스님한테 백일기도 들어갔는데 그거는 돈을 그 안 주시고 들어간 거예요? 백일 기도에 100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제 사정을 아시니까 그냥 너 돈 되는 대로 그냥 내라. 뭐 내가 지금 뭐 너한테 돈 받아서 뭐 하겠냐. 좀 많이 받는다고 뭐 내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하시면서 이제 백일 기도 올리고 그리고 이제 부적하고 이제 이런 거는 다 그냥 써주셨어요. 몸수 다치지 마라. 그리고 꿈꾸시거나 약간 좀 그러면은 한 번씩 전화 오셔서 아이 괜찮냐? 구설 탈 거다. 조심해라. 뭐 요렇게 연락 오세요. 그러니까 구설수 탈 수도 있다. 아이가 아니 제가요. 제보자님이. 네, 근데 제보자님 상황에서 사실상 지금 구설수 안 탈 수가 없지 않아요? 맞아요. 계속 뭘 해도 이렇게 저는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다가가는 건데 그게 나중에는 구설로 돌아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말했듯이 환경과 습관인데 제보자님 자체가 지금 너무 힘들다 보니까 환경이랑 습관이 변해버렸잖아요. 따지고 보면 지금 스님도 선무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대놓고 할게요. 아이 선무당질인데 아니 구설수 오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건 당연히 하는 거고 꼼짜리 가서 나와서 얘기한다는 거 그건 무당이 하는 소리고 스님이 하는 소리는 아니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이 이름이 세서 이름을 받아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이 이름이 세서 백일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는 이름 같은 거 이런 거는 못 짓는다 그래서 백일기도를 올려서 그 신령님들한테 이름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처음에 백일기도를 올렸어요.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 땡 아니 진짜 이거 죄송해요. 진짜 너무 죄송해요. 계열받네 진짜. 아니 그게 무슨 스님이에요. 방금 얘기하신 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 신령님한테 기도해갖고 그 이름 받는다고? 스님이잖아요. 근데 신령님한테 뭘 기도를 해? 지장보살님한테 이제 기도 올려서 이름을 주실 때가 있다 이렇게 지기처럼 주실 때가 있다 이렇게 해갖고 이름을 무슨 받아왔거든요. 무당이세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듣다가 점서도 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뭐 점사야 볼 수도 네, 있죠. 뭐 법사줄이 네, 세면. 근데 보통 이름은요 스님들은 그 네, 사주학 그러니까 명리학이라고 하죠. 그 네, 명리학 사주 공부를 하셔서 이름을 짓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 이름에 맞게 그런 스님들이 좀 많아요. 근데 기도에서 이름 받는 건 무당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한자랑 배우진 않았어요. 이름 짓는 법을. 그러니까 무당들이 기도해서 이름 받아갖고 이름을 져주는 건데 100일까지 들어가지도 않고요. 보통 보름기도 들어가면서 이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보자님한테. 음,
그리고 부적도 사실 아까 그 써놓은 거 있잖아요. 써놓은 거 보면은 몸적인 거, 건강, 네, 그리고 잡기부 같은 게 있기는 해요. 나머지는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부적은 다 써주신 것 같아요. 그냥 부적만 봐도 알아요. 이건 딱 저를 쓰는 부적이구나. 제보자님이 또 돈을 주셨다 했잖아요. 어느 정도 백일기도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건 지금 집으로 넘어갈게요. 몸을 떠나서 이거는 사실상 제보자님이 부른 거일 수도 있고 무당들이 보낸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제보자님 현상을 보면은 일단 뭐 멍이 들었다는 건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등이나 이런데 손톱 자국이나 등 네. 쪽 라인이 되게 아픈 적이 많아요. 네, 많아요. 많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깨어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왜 이렇게 막 어깨부터 왜 이렇게 뻐근하지? 그러면 자고 하는 일어났을 때 제외하거든요. 그때도 누워 있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잠 오듯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계속 아프고 손목도 지금 그러니까 한 번씩 손목이 안 돌아갈 정도로 통증이 올 때가 있어요. 원래는 한쪽만 그랬는데 지금 양쪽 다 그러고 허리 수술하고 그다음에 발목 다치고 이제 발목에서 발목이 여태까지도 아직까지도 조금 통증이 남아 있는데 무릎 쪽으로 올라오더라고요. 무릎하고 통증이 계속 몸 쪽에 있고 계속 그냥 깔아앉고 싶고 원래는 여기 이사 왔을 땐 처음에는 요리도 하고 뭐 하고 하면서 생활을 되게 잘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음식하는 것도 다 싫고 먹는 것도 솔직히 조금 그냥 죽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을 만큼 먹는다 정도? 조상인가 확인을 해본 거긴 한데 일단 그 거실 시계도 멈춘 거예요, 제보자님? 거실 심해는 그냥 원래 장식용으로 갖고 온 거예요. 저거를 만들어서. 그럼 멈춰 있는 시계가 맞네요. 달력도 네네. 7월에서 멈춰 있길래. 네, 안방에도 달력이 재작년 달력 그냥 1월 달에 계속 멈춰 있어요. 이것도. 음, 그래요.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집도 아까 그 실시간으로 보고 다 하긴 했는데 사실 지금 제가 귀신이 있다고 하는 게 잘못된 것 같긴 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예전부터 제가 했던 말. 긁어서 부스럼을 모을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네네. 어떻게 보면 제보자님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보자님의 어머님부터 해서 이미 환경이 습관화가 돼 있잖아요. 무속적으로. 그리고 제보자님도 조금만 아이한테 일이 있으면 걱정이 되니까 무속적으로 비방을 찾게 되고 그리고 술 먹고 비방을 하셨다 했잖아요. 네네. 그거 잘못된 비방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제보자님이 극도로 거기에 지금 예민하다는 뜻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 무속적으로 그리고 뭔가 안 좋은 게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제보자님한테 정말 지금 싫은 거예요. 좀 약간 집념이 된 걸로 보여요. 그리고 아이도 지금 사실상 제보자님이 계속 이렇게 하면은 방법을 찾거나 무언가를 하게 되면은 아이도 똑같아져요,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어떻게 도움은 드리고 싶어요. 도움은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몽기일 수도 있고 집안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뭔가 바뀌잖아요. 그리고 따님이 문제인 거고. 지금 잘못된 부분들은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무당, 두 번째 무당, 그리고 세 번째 스님이야 뭐 좋은 뜻으로 해주신 건 알겠지만 이왕 찾는 거 제대로 된 지금 도움이 필요하신 거죠? 네네네. 여기도 지금 동네에 있는 방집인 줄 알고 찾아갔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오라고 하고 좀, 아니야, 제보자님. 그니까, 에? 아니에요. 그 이제 무당들이 오라고 해서 가지 마시고요. 가면 안 돼요. 끊어내지를 잘 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오늘 뭔가. 끊어드릴게요. 예. 제가 일단 이 정도 일 줄은 몰랐는데 이런 사연이 있을 줄 몰랐는데 일단 제가 끊어드릴게요. 아니 근데 끊어야 아직 돼. 거기에 밀린 돈이 있어가지고 돈을 드려야 돼요, 받아야 돼요. 돈을 드려야 돼요. 왜요? 100일 기도 값이 아직 다 안 그건 드렸어요. 스님이라면서요. 네, 그 100일 기도 들어가는 거는 따로 이렇게 독촉 켜주시고 하는 거여서 이제 100일 기도 해서 100만 원씩 받으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무당이에요, 스님이에요. 약간 제가 아까 말했던 땡중 같은 그거 땡중한테 왜 하세요?
어쨌든 초를 올리고 했으니까 이제 지금 초를 올라가서 다음 달이면 100일 기도가 끝나긴 하는데 이제 그 전에 제가 다 안 드려가지고 아 이거를 일단은 끊어낼 수 있는 게 아 네 없어요. 제가 죄송해요 제보자님. 일단 네, 제보자님부터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심령적인 건 심령적인 것도 네,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네,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00일 기도는요 네, 왜 100만 원이냐면요 하루에 만 원씩 해가지고 100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제보자님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일 기도라는 거 하루에 만 원씩 기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100일 동안에 1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끊어서는 잘 안 해요. 원래 백일 기도는 불교에서도 하고 다 하는데 끊어서 안 하는 이유가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그냥 도와드리면 덕이 안 가요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 원이라도 받아야 덕이 간다라는 좀 그런 게 네, 있거든요. 이해하셨나요, 맞아요. 제보자님? 네네, 거기서도 공짜로는 해준다, 뭐, 그리고 얘기하고. 조상들이 자꾸 저한테 와가지고, 다들 얘기를 하는 게 자꾸, 조상이 와서 나한테 바란다, 자꾸 너한테 빌어주길 바란다. 아이 그 대놓고 뭐, 얘기하면 제보자님이 맨날 무당집 가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바라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제보자님이 무당집 가서 조사님에 대해 얘기를 하고 무언가 하려고 좀 약속을 잡으려고 하면 당연히 내 조상에서는 얼쿠가 오지 않을까요? 아니 저 같아도 제가 조상님이면 우리 자손이 날 또 불러주려고 하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제보자님이 만약에 무당집을 안 갔어. 조상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조상님이 올까요? 안 오죠. 그쵸. 그냥 간단한 원리로는 안 오겠죠. 근데 지금 응, 제보자님이 다른 무당집을 가면서 뭐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누가 지금 무당을 부르겠어요? 아니 그 조상님을 부르겠어요? 무당들? 그쵸. 무당들이 부르겠죠. 진짜 무속적으로 제가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보자님은 백일 기도에 대한 그 100만 원 안 주셔도 돼요. 왜냐면 기간이 남았다 한들 뭐가 됐든 간에 기도가 들어갔었고 그동안에 돈 들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도는 멈춰달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걸 배상할 이유는 없어요, 제보자님이. 처음에 그 스님이 그랬다면서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만 주고 내가 해줄게라고 했다면서요. 네. 주실 필요가 없어요. 일단 끊으세요. 제보자님 당집이고 뭐고 이런 거 일단 끊으시고 제가 봤을 땐 제보자님부터 일단은 좀 약간 마음 굳게 먹어야 돼요. 뭐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고 아이가 뭔가를 봤다 일단 그거 외적으로 제보자님은 그냥 느끼고만 있거든요. 누군가한테 들은 이야기들을 느끼고만 있고 그리고 제보자님이 빙의라고 했던 그 증상들은 술 먹었을 때만 올라와요. 근데 보통 술 먹었을 때 귀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몸이긴 해요. 맞기는 네. 한데 일단은 거기에 의미를 저희가 두지 말자는 거죠. 제보자님을 위해서 또 아이를 위해서는 일단 좀 약간 무속적인 걸 다 배제시키고 이제는 보지 않으시고 아이가 귀신을 본다고 하고 제보자님도 뭔가 집안에 지금 불안감이 계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일단 부적을 일단은 보내드릴게요. 하나는 제보자님이 지니고 다니시면 되고 네네. 하나는 그냥 신발장에 그냥 두세요. 그리고 제 부적이 가면 지금 스님 것 다 떼셔도 돼요, 사실. 네네. 예,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확실히 알고 싶어서 제보하신 거면은 그냥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저를 믿어주세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무언가를 본다라고 네. 하면은 일단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보자님부터 일단 딱 다 닫아야 돼요. 무속적인 거, 1차적인 것부터 끊고 그리고 좀 지켜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나 제보자님이 무언가를 봤을 때 그때 네. 저한테 제보해 주시면 바로 제가 대장이랑 얘기하고 갈게요. 그러면은 지금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긁어부스럼이라고 긁을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제 무언가를 받고 그리고 제보자님은 그냥 느낌만 안 좋은 느낌만 계속 받는다. 근데 그걸로 가정방문을 가서 털면 귀신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제보자님이랑 아이가 이제 그러한 거에 또 의미를 둘까 봐 그래요. 이해하셨나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차라리 제가 귀신 못 들어오게 네, 그 잡기부랑 제보자님이 들고 다닐 수 있는 부적을 드릴게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제보자님부터 좀 괜찮아지면 아이도 충분히 괜찮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럼 부적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나요? 그냥 쓰레기통에 갈기갈기 찢어서 그냥 버리시면 돼요. 아, 네네네. 그리고 베개기도 필요 없어요. 일단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일단 제부적 갖고 계시고
제가 그 사람들보단 셀 거예요. 아 진짜로 제 말 들어주세요. 믿어요. 네, 그 공황장애 그 약 얼마나 드셨어요? 3년, 4년 3년? 됐어요. 그러면 병원 가시면 네. 공황장애약 빼달라고 해주세요. 그거 빼고 네네. 수면제만 처방받으세요. 왜냐면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그 친구들 만나서 술도 먹고 이제 뭐 밖에도 나가고 이제 막 그런 거 한다 그랬잖아요. 일단 공황장애는 끝나셨어요. 그 공황장애 약을 계속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제보자님 몸이 안 좋아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저도 약을 복용해봤던 사람이어서 보통 3개월, 6개월 먹어요. 근데 3년 동안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일단 공황장애 약은 빼세요. 그리고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 말을 잘 못해요. 사람이 있을 때. 네. 근데 지금 보면 제보자님 괜찮죠? 응.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만 이 힘들었던 시기가 있다 보니까 마음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치이다 보고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수면제만 처방을 받으시고 그래도 돼요. 아 이건 진짜 저 경험상이에요. 저 정신과 약을 제가 9년 먹었거든요. 무당이지만 저도 경험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보자님이 우선은 조금 진짜 정신 단단히 잡으셔야 따님도 건강하게 자라요. 일단은 제가 부적을 보내드리고 한 네. 3개월 정도 지켜보신 다음에 그래도 집안에 응. 무언가 제보자님도 보게 되거나 아니면 뭔가 있으면 네. 그때 이제 제가 대장님이랑 얘기하고 가정방문 가는 쪽으로 할게요. 네. 그냥 저 믿고 이제 무속적인 거 불교적인 건 이제 손 떼세요. 네. 네네. 떼시고 그리고 그 제보자님 그거 하셔야 돼요. 힘든 건 알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가 청소예요. 몸이 힘들면 청소하는 건 진짜 힘든 거 아는데 청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무당말 믿지 마세요. 저도 무당이긴 하지만 믿지 마세요. 제가 이 무당들이 알겠습니다. 좀 잘못됐다라는 거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스님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저한테 해답을 듣고 싶어서 연락드린 거잖아요. 네. 네, 그 해답 드렸으니까 저희 매니저님한테 따님 것까지 해가지고 생년월일하고 네. 이름하고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아, 해서 부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름 받은 거는 그냥 굳이 안 써도 될까요? 스님한테 이름 받았네요. 네네. 한자도요? 아니, 한글로 했는데. 그 이름 하면은 똑똑해지고 차분해질 거라고 주신 이름이. 지금 이름이 좀 8월인데 빗자가 들어가서 다들 하는 소리가 애 이름이 약간 타 죽는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이름에 또 빛이 들어가고 8월에 태어난 아이한테 왜 빛을 하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지금도 순수 한글이긴 한데 이것도 아빠가 이름 사주 지어주신 분한테 한글로 해가지고 네, 받아온 이름인데 자꾸 이게 다른 데 가면 다 이름이 안 좋다 그러고 자꾸 타 죽는 사주라고 그러고 뭐 무슨 사주요? 그 타 죽는 사주라고 하더라고. 8월생에 빛자가 들어가서 8월도 뜨거워 죽겠는데 이름에도 빛이 들어가냐 타 죽는 이름을 왜 지어줬냐고 막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속적으로 설명하면요. 네. 타조끼는 쉽지가 않아요. 스님은 네. 그 이름이 뭐지? 유홍계로 빠질 이름이다. 아니 아이가 몇 살인데 그러고 무슨 스님이 그런 말을 해 미쳐버리겠네 진짜로. 아우 아 죄송합니다 제보자님. 아우 진짜 아이가 몇 살인데 그 계속 제보자님 그냥 그 진짜 네. 제 선에서 끝내요 이제. 네. 저한테 이름 이름은 안 바꿔도 되는 일단 거죠? 다 보내주세요. 받은 이름 네네. 말고 지금 쓰시던 네. 이름 보내주시고 제가 그거 네네. 다 확인해서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생년월일은 양력으로 보내드려요? 음력으로 생일밥 먹는 보내드려요? 날로 보내주시면 돼요. 네네. 제보자님 일단 더 이상의 무속적 이런 쪽의 이야기 듣지 마세요. 네네. 이건 제보자님부터 바뀌어야 되고 청소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좀 힘들더라도 제보자님이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집안에서. 그래야 아이도 네. 건강하게 자라요. 그리고 무언가를 알겠습니다. 봤다 하면은 잠이나 자라 그래요. 아, 네. 그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그거를 너무 동요하지는 마세요. 아시겠죠? 네네네. 일단 제보자님 제가 그 부적이랑 보내준다 했으니까 저도 부적값은 받아야 돼요. 부적값은 그 청소 하시고 네. 나서 좀 한번 인증샷 가능할까요? 제가 그 일주일 정도 그 저도 부적 쓰고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네네. 기독값은 저는 7일값 받을게요. 7일 동안 그 네. 청소를 천천히 아이와 뭐 네. 함께 해도 되겠지만 청소 다 하시면은 예, 네네. 제가 그 진짜 아주 기가 막히게 제가 해드릴 테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보자님은 일단 귀신, 심령적이랑 멀리 해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일주일 기간 드릴게요. 그러면은 저희 매니저님한테 다음 주 월요일 날 기독값 지불해 주시면 돼요. 청소비.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보자님 그 힘내시고 어쨌든 제가 부적 보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지켜보고 제보자님도 또 다른 현상들이 있다면 그때 꼭 다시 네.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